전부 다 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 뭐 폐지하자 그러는데 크리스 킴은 왜 그래? 타바오로 하느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은 동독 소독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북베트남, 남베트남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니까요. 나 뭐야 베트남 이야기 한번 전했잖아. 북베트남이 공산주의예요. 남베트남은 자본주의였고. 근데 이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를 한 거야. 과거에 70년대 중반에 왜 베트남 전쟁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뭔가 그런 냄새가 많이 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면 완전 일당 체제 아니야. 야당은 없어. 자기네들끼리 독불, 완전 독불 아니야. 모든 거 다 통과야. 쉽게 팡팡팡팡. 그러니까 좀 보기가 그렇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 있지, 계시지.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은 뭐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진 않지. 인간들의 끈기와 인내를 실험하시지. 윤석열 부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얘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은 전부 다 그렇게 몰살을 시키는 것 자체부터가 나는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캐치를 못하는 국민들이 다 가반수일 거예요, 분명히. 나는 좀 이상해. 지금 보고 있으면. 그리고는 언론사들도 나는 이제 확실하게 느꼈어. 뭐 MBC 이런 데는 좌파 성향이 강한 것 같아. 이번에 뭐지? 내가 항상 즐겨봤던 건데 MBC 그 PD 수첩인가? 그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렇게 계엄했는 거 그거 보여주는데 나 진짜 MBC한테 실망했다. 공중파 방송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 나 진짜 그 PD 수첩 진짜 나 좋아했었거든. 진짜 재밌게 봤고. 근데 이제는 신뢰가 완전 다 무너졌어. 신뢰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 그때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다니까. 그때 그 상황이. 계엄하는데 저녁에 무슨 국민들이 나와. 응? 그리고 계엄을 누가 그 한밤에 해. 그리고 계엄하는데 그 뭐야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그런 그게 무슨 계엄이야. 아무튼 난 잘 모르겠어. 좀 이상한 것 같아. 국회에 정청래가 떡하니 앉아 있다라는 거는 몰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좌파 쪽에서는 남북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파 쪽에서도 남북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이거고 좌파는 대화로 달래가면서 과거에 한번 전쟁 치렀으니까 또 무슨 전쟁이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아.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게 흡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북한 체제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뭐야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해가지고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를 했잖아. 남베트남은 지금은 어디야? 호찌민 과거의 사이공이고 그러니까 남베트남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베트남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가 됐지 사회주의로. 그때 만약에 자본주의로 갔었으면은 베트남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거지. 뭐 사회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선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거기는 서열이 확실하게 가려지니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게 되면은 어, 사다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 사다리라는 게 기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더 많이 생기고 있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양극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공산주의가 양극화가 더 심할 거라고.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독식을 하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활동비 없다고 해가지고 뭐 일 못하냐 막 그랬놓고선 자기네들 이번에 활동비를 엄청나게 때리더라고. 그런 거만 봐도 다 내로남불 아니야. 지금 이재명 잘하고 있다고?
글쎄 내 주식이 내려가가지고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 하나 시스템 51,600원이야. 지금 51,500원 됐어. 어? 이게 적어도 100만 원 가면은 이재명 일 잘하는데 라고 나오겠지만은 계속 저렇게 오자에서 언저리에서 저렇게 나오면은 일 잘한다 소리 절대 안 나오지. 근데 우파하고 좌파하고 내가 항상 그랬지만 색깔은 비슷해. 여기 내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본 사람이 몇 분이 시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좌파 우파는 색깔이 비슷하다니까. 과거 전두환 때 한가한 세력들이라 가지고는 색깔은 비슷해. 어. 빨간색이다, 찐 분홍색이다 그거야. 그 차이야. 근데 색깔은 비슷해. 근데 거기서 완전 색깔이 다른 사람이 누구다? 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무슨 색? 그냥 초록색.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지금 뭐 편도 없는 거야. 국민들 과반수의 색깔은 과반수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의 색깔은 초록색이야. 통일은 진짜 베트남처럼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는 통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남베트남이 졌지. 그래 북베트남한테 먹혀가지고는 공산주의 된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칫하면은 그렇게 전쟁으로 해가지고는 아니야. 그래도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력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지금 러시아랑 손을 잡아가지고는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조금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우리가 뭐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AI부터 시작해가 로봇 해가지고 선진화를 확실하게 시켜줘야 되는 거야. 확실하게. 또 모르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완전 독재자나 폐쇄고 그런데 러시아랑 손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의 문화부터 시작을 해가 좀 접해가지고는 민주주의가 뭔지 약간의 자본주의가 뭔지를 좀 이렇게 습득을 한 다음에 그러고는 우리하고 통일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덜 부담스럽지. 덜 부담스럽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 거야. 나 생각했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 통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인이거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지 말고 북한은 누구 땅 우리 땅이다 그걸 외치라고. 그 어느 누구 한 명 살지도 않는 그 독도 가지고 계속 울지 말고. 그러니까 한반도를 만들 계획을 플랜을 세워야지. 맨날 일본하고 어떻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종북주의 그 애들은 어떤 거였냐면은 일본 타파 또 미군 타파 뭐 그런 그게 있었어요. 미군에 대한 반감, 일본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미군에 대한 반감은 왜 있을까 나 생각을 해봤다. 그러니까 딱 종북주의자인 거야. 종북주의자만 가질 수 있는 미군 답한 거야. 왜? 과거에 6.25 때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잖아요. 왜 쳐들어왔어? 공산국가 만들려고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때 북한이 북베트남처럼 우리를 완전 다 이렇게 점령을 하는 시점이었어. 대전 찍고 그다음 대구 찍고 부산을 찍고 막 그런 시점이었는데 미군이 도왔는 거야. 미군이 도와줘 가지고는 역전됐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북한을 또 우리가 다 먹어 삼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북한은 누가 도와줘? 중공이 도와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조금 더 길어졌고 완전 38선이 꺼졌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뭐 우리한테 있어서는 중국이 배타적인 느낌이 들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 배타적인 느낌이 들고 그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웃긴 애들이라니까. 북한 세력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위 얼마나 많이 했어. 우리 고등학교 때. 나는 대학교 때 끝물로 시위 마지막 끝물이었지. 그 당시 때. 보면은 종북 애들 생각이 틀려. 그런데 그런 종북 애들은 누구야? 정청래, 임종석. 정청래는 그렇다 치자. 임종석 그 애는 맨날 뭐 좀 그런 뉘앙스잖아. 군대 갔다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응? 뭐 군대야 뭐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는 거지.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예전에 돈 주고 빼돌리고 막 이런 그게 많았으니까. 그 예전에 뭐 군대 가가지고는 파병신 돼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주고 돌아오기도 하고 하니까 뭐 누가 보내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 아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왔다 이러면은 달리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아마. 근데 요즘 뭐 군 생활 편하고 좋잖아. 삼시세끼 따시한 밥이라도 따뜻한 밥 나오지 뭐 영양 만점이지. 그 다음에는 뭐 딱 질서 잡아주지. 그러니까 몸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 그럼 그러겠다. 좀 네가 따봐 그러면서. 누구나 다 가는 거지. 누구나 다 가는 거지만 거기서 얼마만큼 잘 생활을 하느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지. 군대를 갔다 온 남자하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자하고 생각하는 건 좀 많이 틀리죠. 그리고는 뭐 끈기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국방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대한민국 남자다라는 느낌이 들지. 그렇지 않나? 또 안 가면 또 어때? 돈 있어가 빼돌린다. 내가 또 돈 있고 그럼 빼돌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기 36명 보는데 여자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돈 있고 뺄 있고 그러면은 음, 아들내미 있다. 빼돌리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난 생겨. 뭐하러 고생시켜 하는 그런 마음 생긴다니까. 아보카도는 염증 해소에 좋다. 아 어제 내가 이 단백질이 욕창에 좋다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살을 돋아오게끔 하는데 단백질이 좋은 거야. 아연하고 새살 돋아오는데 좋은 게 아연하고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항상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단백질이 어디에 많아? 고기에 제일 많다라는 거지. 아무튼 아까 전에 뉴스 계속 읽어보면은 위성양 이 사람이 미국에 어디야 워싱턴 DC로 간 거야. 간서 협상하려고. 그런데 나토에서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았다라는 거지. 국제서양 조약기구 여기에서 여기 국제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방문해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잖아요. 그 유사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 뻗대고 있다가 이제 가는 거야. 아까 전에 위에 카피 페이스트 했는데 한번 더 남겨요. 윤석열 완전 당했지. 그렇지. 완전 당했지. 음, 불쌍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종북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일반 소상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 없어. 나도 정치에 관심 없었다니까요. 먹방 뉴스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돈 벌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끝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다 들여다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와 이거는 국민들을 기만해도 엄청난 기만을 했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이 그렇게 국회에 많다라는 건 문제가 큰 거지. 그러고는 뭐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간다?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뭐 사회주의로 가면은 돈 있고 빽 있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문제지. 문제지라고 뭐 할 거 있겠나마서도 뭐 사다리라는 건 없겠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오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정청래 그 사람이 무모하게 과거에는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잘 몰랐을 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찾아보면 모든 거에 정보가 다 있잖아요. 팩트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정보도 있고 뭐 등등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그 당시 때 좀 잘못됐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다 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이야기는 안 한 거고. 대한민국 남자들 과거에 다 시위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어쩌면 아 그 당시 때 잘못 시위했네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두환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야당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정치계가 진짜 시끄러워. 진짜 시끄럽다니까. 아 그리고 전두환 때도 내가 보니까 북한하고 뭐라 그럴까 뭐 식량 같은 거 주고받고 뭐 이런 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찾아봤을 때 전두환 때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해를 입은 거야 자연재해를.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하고 해가 좀 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좀 뻗당기고 있다가 그래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 북한은 설마 도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 한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 AI가 이야기해 주대. 전두환 때도 북한하고의 관계는 조금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 여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만큼 발전했을까? 아니면은 전두환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더 발전했었을까? 만약에 전두환 때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개방을 했다 그러면은 어, 아니야 말 조심해야지. 여야당이 삐진다. 그래도 나는 뭐 여야당보다도 국민성이야. 국민들이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산 거지. 세금 내라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고. 국민들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그만 뒤집어고 싸웠으면 좋겠어. 그리고는 국민들한테 속이지 말고. 속이잖아 계속 속이잖아. 또 시작이네. 뭐가 우파 이거. 나는 우파라는 이 마인드는 바뀌지 않아. 음, 그러니까 우파도 뭐 전쟁으로 해가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애들도 전쟁으로 하자 이러면은 전떠도 안 났을 거라고. 내 생각에. 왜?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저변에는 뭐냐면은 대화로 평화통일을 하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던 그런 그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전쟁으로 통일을 하자면 우리 쪽에서 정권을 누군가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그렇게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고 그 차원에서 우파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고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삼천포로 흘렀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파 쪽에서도 완전 진짜 전쟁으로 해가지고 전쟁으로 해가지고는 남북 통일하자 그러면 진짜 먼저 선뜻 못 일으킬 거라고. 우리가 또 먼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왜냐면은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어. 그렇게 따지면 대화로 평화통일인데 대화로 평화통일. 정권은 누가 잡냐? 정권은 일단은 뭐 따로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서서히 누군가가 잡겠지. 그러면서 자본주의로 가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광주 조금 사지 말라고 하던데. 북한은 확실하게 자기네들 편은 광주다라고 딱 못 박아놨더구만. 광주만이 조선 땅이다 이런. 북한에서 그 북한 내 노동신문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광주만이 조선 땅이다 이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걔들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마인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 뉴스 잠깐 보는데 북한의 무슨 의원인가봐 러시아에 출장 비슷하게 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비행기를 타는데 이래 음식을 넣어 가잖아요. 그래 보니까 뭐 북한 과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넣어 가는 거야. 그래 관세에서 뭘 이런 거 들고 가냐 가면 더 맛있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아껴야 된다면서 과자는 다 똑같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과자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게 언제 80년대 그 어른들 마인드 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비슷하구나. 80년대에 그런 생각을 가졌지. 90년대 초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통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나는 베트남이 북베트남, 남베트남 그렇게 갈려져 있는지 몰랐어. 근데 일본에 찾아보면서 와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북베트남, 남베트남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가는 어, 과거에 뭐 월남전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해가지고는 하나가 된 거야.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일단은 무력 통일, 무력 통일 그것보다는 그래도 대화로 평화 통일이 낫지 않을까. 과거에 베트남 전쟁 그거 무시 못한다니까. 그래도 완전 좌파애들이 북한의 어떤 모세 북한의 모세력이란다. 저기 뭐야 베트남의 공산주의의 그런 세력들하고는 또 다르니까. 근데 자꾸만 좌파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가는 거야. 뭐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해. 좌파들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그럼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막 깜빵 가고 그런 했던 애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과거에 당했던 그 울분을 다 토해내는 거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심하게 그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 왜? 까리벼져 버리니까. 까리벼지니까 그냥 왜 계엄을 했냐 이런 이유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밝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계엄한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뭐 또 더불어민주당한테서 떨어질 불똥에 대해 가지고는 얘들이 피하는 거지. 이렇게 국민이 이야기하는 거랑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 그리고는 그렇게 따지면 자기네들도 그게 비슷비슷한 세력들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아까 또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야당이 비슷한 세력이라니까. 그래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 한번 당했지. 그러면 이제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됐나. 초록색은 이제는 절대로 정권을 못 잡는 거야. 초록색이 정권을 잡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또 그렇게 된다니까.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돼. 빨간색 아니면은 찐분홍색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유가 있잖아. 위험한 이유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이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체제 세력들이 있다 그러잖아. 그게 전복주의 세력자들 아니야. 그런 세력들을 척결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우리는 뭐 저번에 이재명 씨가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재는 당한다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많이 돌리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등등 기타 등등 큰 수익을 못 본다든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아 지금 내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정치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이 거의 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들려 있다라는 거야. 내가 느꼈을 때.
그리고는 또 정도급 뭐라 그럴까, 음, 그러니까 중상위층 사람들까지는 세금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내게끔 얘들이 또 전략을 피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풀어줘. 풀어놔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그 종북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야. 대통령 권한 아니야. 대통령 권한이잖아. 근데 대통령 권한을 그렇게 묵살을 시켜나가면 뭐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응? 대통령 권한이잖아. 투표로 해가지고 뽑아낸 대통령을 그렇게 묵살을 시킨다라는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뭐 자유민주주의 아니라니까. 자유민주주의는 투표가 있는 나라예요. 그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계속 5년 임기를 가는데 중간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렇게 탄핵을 시키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니? 이 지금 사람 한 명 안 죽었고 뭐 탈이 난 것도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계엄이야. 아 진짜 나는 요즘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왜 말을 계엄이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나라에 이런 세력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이렇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교도소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할부하는 사람들 많다. 이렇게 딱 까발로면 되잖아. 공중파 방송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바보 같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이거 우리나라 지금 뭐야? 이건 북한 세력이 너무 많은 거야. 북한 세력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 한 민족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었잖아 조선시대. 같은 민족끼리 어 똥이야 된장이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된장 놔두고 참아 똥 놔두고 된장이야 똥이야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일단 내가 봐서는 그 북한이 어떠한 누군가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저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헌재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돌아가는 거 보면 기존에 내가 알고 왔던 전두환 시절에 느꼈던 그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리고 박정희란다. 이명박 때 하고 뭐 그럴 때 그 느꼈던 그런 느낌이 아니야. 어. 그렇지. 윤석열 무죄지. 불법 탄핵? 그렇지. 후관날 탄핵 외쳤으니까 걔들이. 그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외친 거야. 무슨 안건이든 여당 혼자서 이렇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고 또 야당 혼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는 없거든요. 여야당이 합의해가지고는 안건을 통과를 시키는 건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계속 그러잖아. 그래 보면 그게 뭐 일당 독재 아니야. 공산국가제야. 북한처럼. 그러니까 신뢰를 자꾸 잃게 되는 거야. 지금 이재명 씨가 잘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잘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어. 음. 지금 잘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다라니까.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국민의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녕. 응? 국민의힘이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튼 난 내가 봐서는 두 당이 비슷해. 두 당에서 추구하는 경제관념은 또 180도 틀리다. 어, 우파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나는 지금 현재는 우파 쪽에서 지지하는 경제관념이 나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조충해서 가면 좋지.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AI, 로봇 이런 쪽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에 있어가지고는 천연 에너지는 머지않아 보급이 되되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연 에너지가 아니라 어, 원설이라 그래야 되나? 화석 에너지, 화석 에너지로 지금 계속 가고 그러고 있다는 천연 에너지로 가주던 가야 되죠. 난 저번에 왜 윤석열 대통령 시축을 했잖아. 난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민주당이 못하게 했잖아. 지금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난 민주당이 보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큰 돈을 안 쓰고 자꾸 민생에만 돈을 쓰는 거야. 민생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세금을 적게 내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민생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핑계로 해가지고 돈을 빼돌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본인들 왜 의원들 독식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 무슨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뭐라는 거야. 저렇게 닉네임 적은 애들은 전부 다 정치 댓글러야. 정치 댓글러 많다니까. 내 거는 좌파들이 많이 구독을 했어. 왜? 내가 말하는 걸 국민들이 많이 듣게끔 하고 싶지 않기 위한 전략이지. 내가 또 알지. 나한테 무리하게 이야기하면은 쫓겨나지. 아무튼 여기 보니까 위성락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그리고는 먼저 나토 회의에서 방문 때 유사한 협의를 진행을 했대. 근데 말은 안 하는 거야.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그리고는 안보 사안도 있다. 고 대답했다 그러네요. 여기 위성락이야. 안보실장이야. 안보 관계 있어가지고는 어, 위성락이 자주지 뭐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건 몰라도 관세 문제에 있어가지고 안보실장이 간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 일단 또 뉴스를 계속 읽어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들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보 문제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안보실장인 위성락 저 사람이 가는가 보다. 위 실장은 일단 제 카운터 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응? 음, 말을 왜 이렇게 해? 연방 뭐야? 인방법사야. 그러니까 내한테 와가지고는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냥 퇴출시키는 거야. 대화를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거든. 뉴스를 듣고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해 가지고는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그런 데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판단을 하라고 읽어주는 거야. 또 선행 닉네임 선행 25만 원 본인한테 25만 원 도움 돼? 25만 원 도움 된다고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 나는 25만 원 다 지원해라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왜 나보고 그래?
내가 달라 그랬어? 나는 25만 원 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 25만 원 그 얘기를 내가 언제 꺼냈냐면은 트럼프 있을 때였어. 그때 삼성에서 난 보험료를 55대면은 25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나이대가 딜레이가 됐더라고 60대로. 그 이야기 하면서 나왔던 25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말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25만 원 그러더라고. 근데 은근히 내가 라이브를 했으면은 음, 내가 베이스인가?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것 같아. 와가지고는 자꾸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어느 날은 이재명 그랬다가 어느 날은 김건희 그랬다가 또 어느 날에는 또 윤석열 그랬다가 그러니까 내 채널은 가두리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걸 그냥 꽁으로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받기 싫으면 받지 말고는 자존심 상해서 받기 싫어. 자존심 상해서 받기 싫다니까. 이 앞부분에는 덜 익었다. 이 아보카도는 페루 거였나? 칠레 거였나 모르겠어. 아무튼 아보카도가 나라 두 군데서 수입을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항상 사 먹던 그쪽의 아보카도는 아닌 것 같아. 딱딱하다. 주면 받을 거야. 그래, 주면 받아. 25만 원 주면, 응, 알겠어. 너 줄게. 그럼 너 나한테 25만 원 슈퍼챗 쏴. 됐지? 일회성으로 줘가지고는 백화점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번에는 그걸 가지고는 항공료 지불하는데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으로 해놔버리면은, 그건 뭐야?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독식인 거야. 별로라니까. 아, 진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단순한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지. 지방인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5대 강력시 그다음에 서울 이런 데는 지역 화폐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반수야. 가반수가 아니라 대부분이지. 다 먹었다. 오늘 아침에 먹방 뉴스 못 해가지고는 내가 아침 겸 점심을 내가 먹방 뉴스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내가 6시에 아마 병원에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위성약 이분이 갔어요. 가가지고는 안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세 협상 이렇게 하러 갔네. 근데 이미 나토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운드에서 뭔가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고 조만간 확실하게 이야기는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내일 이야기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는 먹방 뉴스예요. 먹방 뉴스. 음? 이성남 이 사람 뭐 잘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뽑아 앉혀놨으니까 일단 또 다른 거 한번 보자. 아 김민석 나왔다. 아 진짜 짜증난다. 뭐 국민 주권 정부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이 김민석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뽑아놓을 줄 알았더니 응? 기억 안 찼네.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와가지고는 국무총리가 됐다. 들어오고 있다가는 누구 이재명이 잘못해가지고 이재명 뭐 하야 하네 이러면은 그 누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제가 앉는 거야 김민석이. 그럼 뭐 북한 A지. 쟤들은 북한 세력이야. 마인드 자체가 북한의 뭐 온건파. 북한에도 온건파, 강경파가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보는 거지. 김민석 총리 위임, 위대한 국민 지키는 국가 종합 상황 본부장 되겠다 그래요.
위대한 국민 그러잖아. 국민 지키는 국가 이게 아니라 위대한 국민 그러잖아. 와, 확실하게 딱 낮춰버렸네. 응? 본인의 위치를 낮추고 국민들의 위치를 높여줬네. 응? 그러니까 근데 또 뭐 옛날에 김민석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생각은 다들 하겠지.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또 모르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다. 자본주의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건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다. 잠시만.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는 미션이야 미션. 페루 거다. 페루 건데 왜 봉지 하나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페루 거야. 근데 이거 말고 봉지 하나에 들어있는 거 그게 더 아보카도의 향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도 역시 저게 조금 싸더라고. 하나 990원인가 그렇대. 봉지 하나에 들어있는 그거는 거의 한 2,000원대야. 아 정말 그게 더 아보카도의 향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딸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보카도도 종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봉지 하나에 들어있는 그게 더 아보카도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좌파도 일본을 좋아해. 우파도 아니, 일본을 좋아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유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사람, 일본 정치, 정책, 뭐야,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는 질문을 하든가 해야 되지. 막연하게 일본을 좋아하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한 그런 만행은 싫다.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많고, 일본 상품 좋은 상품 많고, 뭐 등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꾸만 일제강점기 그거 들먹이면서 젊은 애들한테 감정을 선동을 시킨다라는 그건 또 잘못된 것 같고 또 들여다보면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본을 더 많이 갔을 거야 아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완전 100년 전 이야기야. 1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는 그 감정을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심어주면서까지 일본에 대한 배타 감정을 가지게끔 한다라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게 성장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성장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런 마인드가. 나는 창민 여기 와가지고는 말하는 거 보면은 되게 거친 것 같아요. 전창민 안 들어와도 돼요. 와가지고는 내 채널에서 말을 젠틀하게 하지 않으면은 쫓겨나. 예. 사용자 시간 제한 설정. 음, 상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상스러운 어휘 이런 거 선택하지 말라고. 내가 뭐 사용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왜 그렇게 상스럽게 해? 일단은 주식장이 저번하고 이번에 조금 오늘 또 좀 그런데
한번 지켜보자고. 내일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지. 음, NXT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 이쪽 보면은 좋은 종목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장이 중간장이야. 중간장이다. NXT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 생각에. 생물공학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갔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바이오 쪽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니까. 왜 바이오에는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바이오에 투자를 해야지. 중국 봐봐요. 중국 바이오에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해. 그러니까 중국처럼 그런 좀 전략적인 그런 경제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정말. 얘들은 돈 줘가면서 자기네들 편 만드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아무튼 NXT부터는 장이 좀 좋아질 거는 같은데 일단 아까 전에 김민석 총리 저거 계속 한번 읽어보고 음, 김민석 국무총리가 말이 웃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얘 어느 만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가반수가 다 싫다라고 하는데 어거지로 앉혀놓는 거야. 김 총리는 청춘은 의분이었다며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다고 밝혔다. 쟤들 말하는 기똥차게 잘해. 의미를 집어넣으면서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제게 보내준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 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학생 시절에 감옥에 들어갔대.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때 뭐 북한 애들이 선동을 한 거야. 김일성 주체사상 그걸 배포하기 위해 가지고는 좀 힘없고 약하고 그러면서 공부는 좀 하고 그런 애들을 선동을 해가지고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이었지. 그런 전략이었잖아. 김민석이 과거에 그런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던 거야. 전부 다 20대에 갔던 것 같아. 과거를 현 시점에서 보면은 김민석이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현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뭐야 윤석열 대통령 겸해가지고는 막 그랬을 때 헌재 난입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중에 미래 세대 가가지고는 미래 세대가 이야기를 해주겠지. 저 때는 김민석은 잘못된 행위를 했었던 거야. 어른들 전부 다 이야기했었다니까요. 나쁜 애들을 꼬드김에 빠져가지고는 시위하고 선동한다 그랬던 거야. 본인들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겠지 뭐. 그렇게 꼬드김에 빠질 수 있었던 거는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지. 우리 땅이 완전 폐허였으니까 북한은 덜 폐허였고. 아무튼
쭉 보면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네. 아, 얘 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다. 얘도 유튜버나 폭락의 유튜버나 뭔 제2의 IMF 위기를 극복이야. IMF도 몰라? 얘네가 무슨 국무총리야. IMF는 아 진짜 뭐 이런 애가 뭐 국무총리를 한다 그래? 응? 여기 국제통화기금이 IMF야. 그걸 줄여가지고는 여기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걸 줄여가지고는 IMF라 그러는 거야. 국제통화기금이야. 과거에 제2의 IMF 참뭐 과거에 IMF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가지고는 그랬던 거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만큼 힘든 시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걸 이야기하고 자 싶어서 그런 거겠지. 그러면 국무총리면 저 IMF란 말은 사용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쟤 무지하다 무지해. 무슨 제2의 IMF야. 어? 이래서 그렇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면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쭉 이랬는데 위대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그게 자파 냄새가 펄펄펄 나는 거야. 아니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제2의 IMF야. 대한민국 위기 아니거든. 어? 위기 아니거든. 이불로 위기인 것처럼 해가지고는 손동질을 하는 거 아니야. 쟤들은 드립다 쇼 하는 거지. 어제 오늘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란 이야기 이제 지겹다니까. 난 너보다 나아. 잔나비. 나 유식해. 나 유식해. 너보다 유식해. 알겠지? 잔나비. 잔 그냥 입 다물고 있을 뿐이지. 너보다 유식해. 됐지? 암튼 저거 다 전략인 거야. 저 다 전략이라고. 응?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위대한 대한민국 그러더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등신인 줄 알아? 이거야.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저걸 줄여가지고 뭐 IMF라 그러는 거야. 과거에 IMF 때는 달러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야. 우리나라 달러. 갑자기 그때 환율이 쫙 치솟았거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500원인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뭐 800원, 1000원 이렇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지. 왜 이런 거 대출 받았는데 갑자기 회사에 잘렸어. 그럼 어떡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 시기였던 거야. 저 당시 때. 비유가 좀 적절했나? 뭐 이자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금이랑 금을 다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위기냐? 아니라니까. 근데 뭐야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2의 IMF 어쩌고저쩌고 폭락이가 이야기하는 그 카페 가지고 이야기한다.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카페에서 이야기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폭락의 그 영상에 보면은 김영하고 적혀 있지.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하고 똑같더라. 누가 카페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오산이야. 그게 나는 내 이름 가지고는 채팅창에 그걸 안 적어. 채팅창에 글 적어도 뭐, 믹스 채널 보라색 아이콘 가지고 글 적지. 나 이제 종료할게요.